공산당처럼 통계 조작, 대한민국은 끝났다. 제가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이야기를 솔직히 안 쓰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 단어를 쓰는 것은요. 문장이죠. 한 문장을 쓰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 요소에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런 이상한 X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거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 말이 현실이 될 거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좀 강한 말이에요. 나의 조국이 망하는 거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각심을 좀 많이 주자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끝났다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통계 조작 말입니다. 통계 조작. 이것은요. 진짜 충격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권력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대한민국은 끝났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도 부동산, 고용, 소득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를 장관들이 조작하고요. 장관급 청와대 실장들이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국가 지도자들이 썩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말입니다. 통계를 조작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런데 대한민국이 안 끝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들이 썩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을 생각해 보자고요. 기업을 생각을 하면 이 통계를 조작하는 거 회계 부정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앨런이라는 회사를 기억하세요? 미국의 앨런 사태가 터졌을 때 이게 바로 회계 부정이었거든요. 통계 조작이었습니다. 그 회사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부동산이나 고용이나 소득에 대한 통계 조작이 바로 회계 부정과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대로 시장을 작동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충격적이죠. 게다가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통계를 조작할 당시를 보면 이게 굵직굵직한 정치적 어떤 이벤트하고도 항상 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아니면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뭐 이럴 때 통계 조작이 집중되거든요.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권력을 쥐기 위해서 결국은 통계를 조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또다시 이런 늪에 빠질 겁니다. 이번에 확실한 단죄 그것도 말입니다. 저는 매국노 차원에서 단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못한 놈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통계를 조작했다면 매국노로 완전히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에서는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런 장관들, 대통령 비서실의 정책실장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조작을 했다니 참 마음이 아프죠.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용도 조작했고요. 통계청장이 여기에 맞바람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소득은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만들어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해서 말입니다. 통계 조작을 했습니다. 이러니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온전하겠습니까? 당장 부동산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부동산 고용 소득 진짜로 볼게요.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부동산은 일단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예, KB 부동산은 민간 통계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지금 조작된 통계예요.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하고 파란색을 비교를 해보면 파란색이 계속 밑으로 떨어지죠. 2017년부터 시작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대책만 내놓으면 떨어집니다. 정부가 대책만 내놓으면. 예, 정부가 대책만 내놓으면 떨어지죠. 그죠? 예, 실제로도 말입니다. 2020년 같은 경우 이럴 때는요. 예,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떨어졌습니다. 2020년 1월에 보면 파란색이 밑에 있죠. 예, 지금 6월 달까지도 그때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조작이 됐어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조작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다. 지금 검찰에서 밝히는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조작은요. 2017년 6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 6월이죠. 예, 2017년 6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2021년 11월까지 조작이 됐다고 합니다. 무려 4년 6개월 동안 계속 조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목을 쳐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목을 쳐야 되는 게. 저는 목을 쳐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렸잖아요. 완전히 망쳤잖아요. 이것이 저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로 이것이 심각하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저는 그렇게 만듭니다. 예,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한 수준이 됐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게다가 이제 부동산이 이만큼 봤으니까요.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예, 이것은 고용입니다. 고용. 고용 통계도 실제로 조작을 했습니다. 2019년에 비정규직 이게 증감이 86만 7천 명이 나왔습니다. 86만 7천 명. 여러분 2017년 9만 7천 명 증가한 게 2018년 3만 6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갑자기 86만 7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통계 조작이 일어납니다. 어떤 통계 조작이 일어나느냐. 저거 발표하지 마라. 삭제해라. 삭제해라. 발표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말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하고요. 통계청장하고 왔다 갔다 물밑 거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2020년에는 실제로 5만 5천 명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또 2021년에 64만 명이 늘어납니다. 진짜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심각하다고. 예, 실제로 말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022년에 9만 명.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을 했잖아요. 비정규직 제로가 선언이 안 되고 결국은 말입니다. 최악의 상태가 됐다는 것. 저는 실제로도 조작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예, 소득 분배 지표도 조작을 했습니다. 2018년 3월에 실제 1분기가 끝났을 때죠. 끝나니까 5분위 배율을 보니까 6.01이 나왔습니다. 6.01 배면 1분위가 이게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0에서 20%까지를 1분위라고 합니다. 5분위는요. 80에서 100%를 5분위라고 해요. 이 두 개의 차이 배수가 이게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빈부격차가 6.01배예요. 그런데 조작을 하니까 5.95배로 6자에서 5자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뭐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냐고요. 이것도 말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장관들, 청장이면 차관들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합세해서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저는 나라가 쉽게 말하면 최악으로 변해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요. 결국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국가 반역자 반열로 이거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저런 일을 발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주택 가격 변동률 조작은요. 무려 말입니다. 4년 6개월 동안 125차례나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6월에서 2021년 11월까지 말입니다.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집값 변동률을 말입니다. 속보치부터 시작해서 주중치, 확정치까지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라는 거예요. 매주 3차례씩. 속보치가 나오면 발표 보고하고 그리고 주중치가 나오면 발표 보고하고 확정치가 나오면 발표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간에 발표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그 무리들은요. 저기 가만 있습니다. 저기 공산국가 가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어느 날 갑자기 발표가 안 됐잖아요. 작년 6월까지 발표되다가 7월부터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내놨는데 완전히 조작된 그런 지표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공산국가에서만 이런 거 있습니다. 공산국가에만. 아니면 실패국가에 이런 일이 많아요. 실패국가에. 그런데 우리는 공산국가도 아니고 실패국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작이 엄청났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요 국가 지도자라고 말하는 X들이 공산국가로 끌고 가려고 했던가 아니면 실패국가로 만들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실패국가가 돼야지 통제하기 쉽거든요. 선진국은 통제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최악의 국가 지도자들 단죄를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모죄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않겠느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이거 계속 방치하고 넘어간다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인 일들이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발 제대로 된 통제해야 돼요. 그런데 법규를 적용을 하면요. 이게 처벌이 별로 크지도 않더라고요.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처벌이 이게 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벌 기준을 보니까 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말입니다.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우리를 망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징벌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를 배신한 거니까 이것은 제대로 처벌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언젠가는 처벌하겠죠. 저는 앞으로도 말입니다.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절대적으로 배격을 해야 되고요. 그런 무리들이 배격이 돼야지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꼭 말입니다. 믿고 싶습니다.